내가 여태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장모님 정말 훌륭한 분이다. 신사임당보다 만 배는 훌륭하다. 뭐 때문에 갑자기 그러지? 딸을 6이나 낳았잖냐. 와, 6이. 그래서 내 마누라도 낳아줘. 그 딸들이 또 애를, 나는 3이나 또 우리 마누라가 낳아버렸잖아. 이 막 인구가 팍팍팍팍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우리 장모님 혼자서 박정순 여사께서 딸 6을 낳아. 이거 굉장한 거 아니야? 박수 한번 쳐줘라.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오늘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방송을 보니까 야, 참 그렇게 못했대요. 여태까지 내가 방송한 것 중에 이렇게 잘못한, 그러니까 아주 뭐 두서가 없어요.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우리 둘 다 정신머리를 갖다 빼놓고, 저번에 저 사람은 한 PD는 자유도에서 차 한 번 퍼지더니 머리까지 퍼져버렸다. 나는 집에서 모자도 안 쓰고 선글라스도 안 가져오고 그러다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한 PD 선글라스입니다. 이거 비싼 거, 아주 비싼 겁니다. 이거는 내 거는 5,000원짜리인데 이거 뭐 지말로 뭐 몇십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희소식입니다. 우리 유시민 선생이, 정확하게는 당신이 유시민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뭐 정치인도 아니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임기 끝내고 스스로가 정치판에는 이제 안 들어오겠다는 식으로 정치평론이라든가 시사평론도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요번 사태, 요즘에 이 돌아가는 사태를 보고서는 안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너무 잘 못하니까. 그런데 민주당 180여석보다 유시민 한 명이 낫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이재명을 뺀 스피커가 없어요. 그 당이라는 데는 어떤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스피커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대변이냐면 되죠. 그 스스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서 후보를 돋보이게 할 그런 스피커가 필요한데, 뭐 공인되다시피 한 분이잖아요. 유시민 씨는 뭐 우리나라에 그만한 스피커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유시민 씨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데 그분의 그 어떤 묘한, 뭔지 모르지만 좀 안 맞아요. 그래도 저랑은 상관없지요. 그게 제 의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게 판이 딱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죠. 근데 그 정확하게 뭐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어제 그제 그 정도 여론조사로 이게 뒤집혔어요. 근데 그 뒤집힌 것도 저는 사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를 신뢰를 하질 않아요. 이건 순 개뻥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300몇씩이 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데서 막 해가지고 막 날리는 겁니다. 오늘 그 보니까 제가 이 여론조사 기관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KSOI라는 데가 있고 NBS라는 데가 있습니다. NBS.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약자인지는 전 확실히 모릅니다. 근데 NBS에서는 이게 뭐냐면, 참 이 여론조사 기관 NBS라는 게 이거 적어왔습니다. 엠블레인 퍼블릭, 그 다음에 K-스테드 리서치, 그 다음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합쳐서 NBS라고 하나 봐요. 근데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아마 가장 신뢰성이 높은 데인가 봐요. 여기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38%, 윤석열 3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약간 공신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SOI라는 데는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는 국민일보가 여기다 의뢰를 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윤석열 38%, 이재명 3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쳐놓은 거, 그것이 같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에서는 이재명이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 얘들 편 들어주는 놈들이겠죠. 그것도 국민일보 조용기가 하는 신문사입니다. 거기서 조용기 죽었는데 참. 아무튼 그 신문사에서 의뢰해서 한 이거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무리 부풀려도 이게 안 되는 지경에 온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자꾸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시사평론가들이라든가 각종 매체가 골든크로스 그러잖아요. 이제 뭐 이걸 넘어섰다고 바뀌었다고. 저는 이게 이재명이 낮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낙관파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나는 이거 이 여론조사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골든크로스라는 말 자체가 말장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굳어진 겁니다. 그리고 걔들이 이렇게 생쇼를 했잖아요. 뭐 이준석이랑 뭐 저거 뭐 데리고 뭐 부산 가서 만나서 뭐 술집 뭐 이것들은 야 근데 얘들이 약간 미친놈들 같아. 뭔 일만 있으면 술 먹는 사진만 내보내. 아니 이게 국회의원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데 오늘 기분 좋다 한 잔. 지방에 어디 뭘 하러 간다고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유세 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술 먹는 사진만 올려. 저기 광주 갔다가 목포 가서 술 처먹다가 뭐 김영란법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그거 참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지가 내지도 않고 막 먹고 왔다나. 근데 그거 엉망진창. 그러니까 이게 뭐 하면 스르륵 넘어가.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걸 한 번도 트집 잡지 않습니다. 참 점잖고 훌륭한 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모아놨습니다. 참 자랑스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재명 후보가 말해요. 제가 이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인데 민주당에 이렇게 차별에 나섰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원래 차별을 했어요. 민주당과 차별을 했는데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건 것 같아요. 근데 위성정당, 그러니까 이제 위성정당을 금지, 이 위성정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했죠.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에요. 그 뭐였다 선거 때 아무튼 뭘로 해가지고 그 비례대표 잔뜩 모아갖고 도로 들어가 버린 거 있어. 김홍걸 뭐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 받으려고 그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고서는 도로 그리 합류했죠. 민주당으로. 열린민주당 말고 또 하나를 만들었었습니다. 저 민주당에서. 그래갖고 거기 비례대표 선수들을 그러니까 김홍걸 누구누구 뭐 쫙 있던 거 몽당 끌고 들어왔어요. 그 열린민주당하고 그 민주당에서 했던 위성정당 이름이 뭐더라? 그거랑 경쟁을 했습니다. 왜냐면 비례대표를 끌어당기려고. 그래갖고 서로 막 난리였어요. 내가 그래서 김홍걸 씨를 지금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때 아주 사생결단이라고 막 까대더라고요. 그때 이재명도 막 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모두 막 뭔가 성과를 내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좀 이렇게. 제가 김홍걸 씨를 이건 사담입니다만은 호남에서 정치인 한 명을 만들어내려면 김홍걸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말을 내가 한 적도 있어요. 뭐 방송에다. 이 사람의 그러니까 박지원 지역구를 탈환을 하려면은 김홍걸을 거기 내려보내야 된다. 아마 예전 방송에 내가 했어요. 김대중의 적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고향에서 김홍걸이라는 김대중의 후계자를 한 명을 키워서 다시 호남의 지도자 한 명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꿈을 꿨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낙연이나 이런 정도 무게로는 그 호남의 지분을 갖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랬는데 그때 그 선거 때 보고서는 이 사람도 아니구나. 틀렸다. 호남에서 사람이 하나가 한 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눈에 띄는 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위성정당 금지하고 국회의원 3선 제한. 이거 참 잘한 겁니다. 3선 제한하고 그리고 면책 특권 폐지를 지금 전면에 내세웠어요. 이재명 지사가. 이거 굉장히 이거 지금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건요 여야가 필요 없어요. 특히 국힘당에서 반대를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쩌면 그냥 여론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숫자로 보면 이거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게 통과가 될지 의문입니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기들 뭐가지 날리지 않은 건데 이거 잘 하겠어요? 이건 이제 여론이 받쳐줘야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이걸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참나 이상해요. 아직까지 언론이나 국힘당이나 아무튼 이재명을 뭔가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한 세력들은 그렇게 해명을 하고 해도 그 형수 욕설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닥 민심에는요 뭐 영남 이건 아무튼 호남에서도 그것이 톡 잘라버리고 욕설하는 것만 계속 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게 인간이냐 그러면 상황을 전체를 설명을 해주면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민주당이라는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하고 맨투맨으로 거의 국회의원들이 해줬어야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튜버들이라든가 혹은 이런 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다 아는 사람끼리만 맨날 아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끼리 알면 뭐예요? 맨날 같은 편끼리 이거 마스터베이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아는 얘기 또 하고 아는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오늘 또 하면은 맨날 이 말을 하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질려요. 근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건으로 돌고 있어요. 이재명이 나쁜 놈으로. 그럼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사실.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이 얘기가. 그 형수 욕설 문제. 뭐 2년 전에 한 뭐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 대목만 떡대갖고 이게 왜 이랬냐 이런 걸 차분히 설명해주면은 그런 시팔로무 새끼들이 그냥 그거 가만두면 되냐고 대려 화를 냈대요.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우리 저 후보가 전에 지사 때 유시민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몇 년 전이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질문을 했어요. 그 형수 욕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재명 우리 당시 지사인가 성남시장인가 아무튼 그때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그때 굉장해요. 당신 엄마가 이런지를 당신은 어떻게 했겠냐고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굉장히 맹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나 정치적으로 정치인이 대답할 말은 아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말이에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야수 길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원석이죠. 그 부분은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의 소양은 갖췄으나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좀 그랬다. 근데 지금은 그거마저 잘 다듬어져 있다. 이분은 훌륭한, 그러니까 노무현의 그 자질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걸 모두 닮았다. 이래서 내가 이 사람을 지지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그 입장 대봐라. 어떻게 했냐. 나를 막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방송할 때 내가 봤잖아요. 그런 씨발 막 가만두냐 그러고. 근데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때는 아주 이성적으로 이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용어를 쓰라는 소리예요. 아무튼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좋은 일만 펼쳐질 겁니다. 이제 뭐 여론이 나빠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뭐 요번에 그러대요. 그쪽 의원들 쪽에서 그 아니면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쪽 패널들 이재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뒤에 있었다는 식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야 참 겁나게 뺀질뺀질한.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치면 이재명이 돋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놈들이 굉장히 뺀질뺀질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해서 이재명을 잘 떠받들고 지도자로 훌륭한 자기네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왔더라면 이것도 말이 됩니다. 근데 이놈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거 깔아 뭉개려고 하던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들 또 개수작 떨고 있구나. 제가 그런 겁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에요. 각계 의원들이 설쳐갖고 후보가 뒤로 밀리면은 그건 안 된다. 이론상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봐라. 누가 후보인지 모르지 않냐. 그것도 맞아요. 김종인이가 후보인지 이준석이가 후보인지 도대체 그 당에는 윤석열이는 딸랑이로 따라다닌다, 데리고 다닌다. 그래서 선대위원장 있잖아요. 요새 선대위원장 갖고 난리잖아요. 그쪽에 민주당에서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불러들이는데 우리가 그 역대 선거를 보면요. 선대위원장이 누가 한지 우리가 기억합니까?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막 설칩니다. 막 그거 갖고 난리죠. 그 뭡니까? 캠프를 막 늘리느라고. 이명박 선대위원장이 누구였어요? 그럼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선대위원장이 누군지 우리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모릅니다. 선거 때 그게 그냥 뭔가 이상한 막 그런 거. 그게 말하자면 이저 고사에 보면 책사들 있잖아요. 그게 그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전에 뭐 삼국지나 뭐 이런데 뭐 이런 저 보면은 책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갈량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선대위원장에서 김종인이 그런 사람들이 책사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위치가 지금 누가 후보인지 몰라 저당. 근데 우리 당에는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말이 일견 일리가 있다고 제가 그런 거예요. 너무 의원들이 설치면은 후보가 죽는다. 그건 맞지? 근데 그게 다 맞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까지 그렇게 초지일관으로 일관되게 해왔으면은 참 기가 막힌 전략을 썼다 이러겠는데 이재명 혼자서 단독 드리블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랬죠.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채워라. 왜냐 30몇 %예요. 30몇 %. 지금 어디냐 38%입니다. 이 38%라는 게 이재명 혼자 만든 겁니다. 그럼 38%로는 절대 대통령이 못 됩니다. 한 46, 7% 이 정도 50%는 못 받습니다. 누가도. 근데 이 정도 받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43%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내 생각에는 한 5, 6% 정도는 너끈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심을 안 해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게 뭐 이런 것 같아도 하늘입니다. 하늘. 그렇게 무심하게 이런 무식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아요. 거기는 언론의 그 엄청난 준동 그리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스피커들 좀 뭐야 이놈 새끼 그 노재승이라는 이거 뭐 30대 뭐라고 그러던데 얘가 완전히 이런 거를 세상에 그 선대본부장으로 영입을 해갖고 이것도 이준석이 끌어들이 이준석이 이걸 발탁한 거예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애가 그 당 대표 그 당 대표로 그 이준석을 뽑아낸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 당은 대단한 그 선거 전략군들인데 그래가지고 부활시킨 거예요. 이준석을 데려다. 근데 이준석이 얘를 발탁하고 이거를 김종인한테 같이 해서 또 김종인도 승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훌륭한 인재를 발굴했다고 즉각 수락을 해서 선대본부장까지 만듭니다. 청년 뭐 어째저째. 근데 이 친구가 딱 그 색깔에 맞아요. 보니까 윤석열의 색깔에 맞는 놈입니다. 윤석열이 원래 이런 친구예요. 오늘 내가 보니까 참 그러기 전에 제가 오늘 돌아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노영민이 그 비서실장 이제 다 드러나네요. 엊그제 뭐 저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에 뭔가 뭔 했던데. 근데 거기서 민주당을 이제 잘잘못을 좀 따지자. 그렇게 뭐 부동산 정책 뭐 정책은 확실히 잘못했다. 그러고 윤석열 최재형이 발탁한 그 인사들을 이대로 두면 되느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우상호 의원이 했어요.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말이 있네요. 오늘 기사 보니까 윤석열이 정치를 안 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탁한 걸 실토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발탁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윤석열은 정치를 할 줄 몰랐다. 이게 그 지가 발탁했다는 소리예요. 이거하고 양정철이하고 둘이 합작으로 이걸 발탁한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조국이라든가 주변 모두가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막 지를 반대한 놈들을 치느라고 이 윤석열이가 복수에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저 새끼 내가 두고 보자 나 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악착같이 그걸 올려서 윤석열을 총장을 만듭니다. 최재형을 검장 뭡니까? 아이고 그 뭐야 감사원장 만들고 그 두 놈하고 또 누구야 그 구로동 저 민주당 저 문재인의 그 최고 측근이라는 저 국회의원 누구야 여기 아이고 아마 그 친구도 같이 합작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그거 따져서 뭐합니까 이미 이렇게 된 거. 근데 요 놈들이 이런 짓을 해갖고 결국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이지요.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전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국민이 싫어하고 우리 지지자들이 싫어하고 저쪽 국힘당이 좋아하는 우리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알아요? 홍남기하고 또 누구냐? 아무튼 지금 이제 저 뭐 최재형이하고 여기 저 윤석열이를 포함해서 근데 어젠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같이 가주라고 또 홍남기한테는 굉장한 신임을 하네요.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심오한 정치 그쪽 내부를 모르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고 크게 그 정책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홍남기를 그렇게 신임을 하네요. 끝까지 가주라고 그 파티 기사 같이 가자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이재명 후보지요. 그 사람이랑도 지금 맞서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이러이러하고 같이 대결을 하다시피 하는데 대통령이 신임을 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재명이랑 한판 뜨자는 소리입니다. 문재인이. 너 왜 자꾸 내 강요 갖고 지랄이냐 이 소리 아니에요? 신임을 언론에다 대놓고 내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짓일까 이거? 그냥 아무 말도 말든가 둘이서 치고받고 받든 말든. 그래서 참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내 입으로 내가 문재인 대통령 난 문재인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지. 왜냐면 후보가 대선 후보가 지금 있잖아요. 그 후보랑 지금 정책 갖고 경제 정책 갖고 맞짱을 뜨고 있는데 근데 그냥 저 인사말로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인사말이 아니고 그거 비슷한 말을 해도 침소봉대에서 언론은 막 부풀립니다. 근데 사실 그대로 워딩이 똑같습니다. 끝까지 신임한다고. 그래서 이 경우는 참모를 끼워 이거 어째서 이런 말을 할까? 아무 말도 말아주면 좋겠는데 그냥 이건 뭐 정치판에서는 늘 있는 일 이럴 텐데 손을 들어줘요 홍남기를.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아무튼 이건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렇다는데 우리 저 한 PD도 그렇대잖아요. 저 사람은 웬만하면 그런 거 편 안 들어요. 근데 짜증 났나 봐요. 저 정도면 무지하게 짜증 난 겁니다. 근데 이 김건희 이 줄리 말이에요. 줄리 이 여자를 검증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속 여태까지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난리를 쳐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추미애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당에서 뭐 윤석열이가 그랬나 어쨌나 이 여자 뭐 그러니까 김부선이가 그렇게 이재명이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해도 언론들이 즐기잖아요. 김부선이 갖고는. 근데 이 줄리 김건희는 세상에 그렇게 후달려도 언론이 다루지를 않더니 뭐 이번에 추미애 고소한다고 해서 이거 잘 됐다. 고소를 하라고 일부러 이런 겁니다. 고소하면 드러나지요. 그래서 그게 이거 윤석열이가 안 말려드느라고 고소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도 몰라요. 이재명은요 바지까지 내리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김건희한테 누가 치마 벗으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뭔 짓을 했습니까? 뭐 짓을 했고 코바나 컨텐츠부터 부동산 투기부터 뭐 도이치모터스 많은 것이 연루되어 있는데 하나도 해명하는데 모른다고 그럽니다. 뭐 지 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 윤석열이. 정치인 마누라는 나올 때마다 그 남편이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우리 마누라가 이혼 도장 찍고 가서 하라고 다 그럽니다. 그걸 또 갖다 써먹어요. 아니 하지 말지. 아 이게 꾸민 놈이요. 이건 완전히 이 바보 같은 놈 윤석열이는. 그런데 윤석열이가 발탁해서 썼다는 그 청년 노재승이라는 놈이 야 이거는요 이미 이제 얘가 이제 탈락을 했으니까 지나간 얘기 같지만 이게 외곽에서 계속 활동할 거예요 앞으로. 이게 그냥 그 선대위원장 직함만 내려놨지 이제 유튜브 보고 막 계속 활동을 할 텐데 요 놈이 정규직은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정규직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윤석열이랑 그 경제관념 사고가 같은 놈이에요. 왜냐면 경제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 내용은 그냥 무식한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말해도 나보다 더 무식한 놈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부분을
정규직을 없애버리고 다 비정규직으로 하자. 윤석열이가 뭐 시간을 뭐 그냥 막 무제한으로 시간 막 돌려서 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측 얘기만 하고 있고 얘랑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코드가 맞은 놈이에요. 이게 어린 놈인데도 그 얼굴 이렇게 훌륭한,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라는 놈도 그렇고 김종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애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걸 지지를 해요. 나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5.18 광주 시민들을 이건 나도 많이 해갖고 이거 말고 막 지만원이고 누구고 막 그러니까 이거 어린 놈이 일베라는 게 있는데 나는 그 일베 거기 좀 들어가 봐야겠어요 나도. 근데 북한군과 합세한 폭동이라고 이름이 막 계속 그렇게 하고 이승만 박정희는 신이 보낸 우리나라의 구원자라고. 이게 어린 놈이, 그러니까 이게 관종입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정치적인 철학이 있어서 뭐 배운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새끼 쌩 무식한 놈 같은데 유튜브에서 꼭 나같이 설치는 놈이지. 근데 돈벌이를 하느라고 거기는 돈을 잘 내요. 강용석이 돈 막 뭐 여차하면 막 금방 뭐 한두 시간 만에 막 몇천만 원이 막 그냥 막 쏴주잖아요. 와 진짜 그 새끼들 미쳤나 봐. 근데 이놈이 국힘당이나 윤석열이가 보자면 이거 완전히 100% 다이아몬드 같은 놈입니다. 사실 우와 어디가 있다 왔냐고 이걸 데려다가 이제 발탁해 쓰려고 하다가 좆돼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그 광주 가서 윤석열이가 뭐 전두환을 찬양해갖고 와서 지금 나름대로 한번 호되게 신고식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실수했다는 식으로 어쩌고 사과를 했어요. 똑같은 놈을 데려다 또 이게 이거잖아고. 그래도 윤석열을 얘를 내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갖고 이 노재승이라는 놈은 뭐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광주 문제건 어떤 문제건 사과를 한다는 것도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나는 그때는 사인이었고 지금은 공인이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도 그래요. 본인이 사과했잖냐. 그러면 정치인이 검증을 받을 때 공인 때 걸 받습니까? 정치인은 사인 때 걸 받습니다. 왜 몇십 년 전에 부동산 투기했다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정치인이 아닐 때 벌어진 일들, 이게 검증을 받는 거지. 근데 이 새끼들이 말을 그래요. 그때는 옛날에 이 사람 그 정치 안 할 때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청년 대표 이걸 했고 소상공인을 뭐 위해서 대표로 연설을 할 거라고,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얘를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정책 그걸 비난이죠. 그걸 하면서 이놈을 내세워서 그걸 이제 소상공인들을 청년 소상공인들이죠. 그것들을 대변하겠다고 이걸 발탁했다는데 이게 청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진 사퇴를 시켰어요. 근데 그 자진 사퇴를 했는데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강제로 자진 사퇴를 시킨 겁니다. 이거 이 조동현 씨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부산댁이래. 그분도 부산댁인데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뭐 아버지 뭐 누구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해. 어려서 부산으로 이주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생활을 문제 삼아갖고 이게 낙마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생활은 일도 아닌 거야. 이놈들한테 되면. 아니 여자가 막말로 그냥 이런저런 사연이 없다고 쳐도 연애할 수도 있고 애 낳을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그랬다고 이거 조져갖고 낙마시킨 거야. 그러면 그 많은 여성단체들 뭐 박원순이 잡자고 떠들어대는 그 미친년들 어디다 갔어? 나는요 이거 보면 아니 이 나라가 이 여자 하나가 이렇게 뭔 죄를 졌어. 그러니까 뭐 무슨 성폭행을 당했네 뭐 당했네 그걸 차치하고 그냥 자기가 연애를 해서 애를 낳았다고 쳐도 그래. 그게 뭔 죄야? 그러면 애 낳고 처녀가 애 낳고 나면 그냥 가서 쓰레기나 주워 사란 말이야? 뭔 일하면 안 돼? 이러면서 여성운동한다는 그것들은 어디 가서 개수작 떨고 있는 거야? 이 여자 하나가 이렇게 망신창이 되도록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어디 가서. 이거는 여성운동이 아니야.
자기들 필요한 세력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무슨 페미니즘이니 뭐니 웃기고 자빠졌다. 페미니즘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할 거야. 이거 무식한 것들. 자기들이 만드는 거야. 새로운 사상을 하나 자기들끼리 이게 페미니즘이다 하고 이제 만들어낸 거야. 아무튼 이런 몰상식한 일이 세상에 벌어져도 누가 관심도 안 가져.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 민주당 의원들 탓입니다. 이게 반격을 해줘야 된다고 내가 매번 그러잖아. 무조건 그냥 사람 하나 병신 만들어갖고 내 보내버리면 어쩌라고.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그 모든 막 그냥 일반인들이 이 여자 살리자 이 여자 살리자 하고 맨날 올립니다. 거기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이 여자 살리자 하고 글 올린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씨발 새끼들. 그냥 자기들이 불러놓고 여론이 안 좋네 나가. 그리고 사람 하나 그냥 멀쩡히 잘 먹고 잘 살던 사람 하나를 아주 배가 망신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놈들을 믿고 와 진짜 웬만하면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화딱지가 나서 생사람 하나 잡아버리잖아. 보호를 못해.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을 죽였어. 집에로 지가 애 낳은 걸 갖고 어쩌란 말이야. 그럼 애를 떼란 말이야. 자기가 혼자 워킹맘으로 혼자 키웠잖아. 혼자 애 둘.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애를 안 낳는다고 인구 줄어든다고 개 족같은 소리나 해대면서 내가 어제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여태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장모님 정말 훌륭한 분이다. 신사임당보다 만 배는 훌륭하다. 뭐 때문에 갑자기 그러냐. 딸을 6이나 낳았지 않냐. 와 6이. 그래서 내 마누라도 낳아줘. 그 딸들이 또 애를 나는 3이나 또 우리 마누라가 낳아버렸잖아. 이 막 인구가 팍팍팍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우리 장모님 혼자서 박정순 여사께서 딸 6을 낳아. 이거 굉장한 거 아니야? 박수 한번 쳐줘라. 아이 참나. 아니 이 생각해봐. 아니 이렇게 딸을 많이 낳아주고 내 친구 해남사는 조상훈이 얘 딸 6이야. 또 그거는 아들 낳으려고 죽을 때까지 낳아버리겠다 해갖고 아들 하나 마지막에 낳았어. 그렇지만 무지막지하게 낳았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국가가 혜택 줘야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노재승이라는 놈이 막 정치판을 한바탕 들었다 놨다 했잖아. 그런데도 이 조중동은 보도를 안 해요. 이게 지금 언론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에는 함익병이 데려다가도 잘리고 계속 잘려요. 아주 그렇게 되면은요 그 선거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국힘당은 인재를 영입한다고 갖다 놓은 놈마다 다 막 낙마시키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이래봤어. 난리 났어. 깜냥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조동현이 갖고 이렇게 사람 잡자고 전 언론 들여서 그렇게 하더니 윤석열 나가도 조중동은 보도를 안 합니다. YTN에서는요 한술 더 떠서 생방송으로 이 조동현이를 또 인터뷰를 합니다. 이야 그래놓고는 낭만. 그러면 그 방송사나 이런 데서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 그랬나 보다 하고 또 엉뚱한 그냥 쓱 지나가요. 이런 지경에 이재명이 이렇게 선두로 올라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이재명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역겹습니다. 윤석열 이놈들은요 아주 진짜 노골적으로 극우화를 선택했어요. 나는 극우로 간다. 이런 세력을 무조건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윤석열 저쪽 집단을 이기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이 쓰레기들 치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선거는 이겨야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